오늘은 인문 11 시작합니다. 문제는 너무 쉽고 지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그럼 바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기 자신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아로 남아있다고 의식하는 것은 뭐라고? 다시 서로 다른 시간에 뭐야? 뭐 어제랑 오늘 정도? 동일한 자아,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 이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의식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뭐 이게 이제 생각해본 사람이거나 혹은 비슷한 내용을 접한 친구들이라면 그 얘기구나 싶고, 아닌 사람들은 뭐 개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자, 1분 전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가 동일하다는 의식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 이 얘기지, 그지? 이게 지금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되게 근본적인 얘기하는 거지, 그지? 엄청 근본적인 얘기하는 거야. 1분 전의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 다 1분 전에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연결되는 개념인데, 그지? 이런 게, 자, 여기서는 1분이라고 했지만 1초라고 생각해봐. 1초 전에 나랑 지금의 나라가 만약에 다른 존재라면, 그런 의식이 없다면, 그죠? 매우 큰 혼란. 그냥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 튕기겠지, 그지?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아로 남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자, 지금 이 의문이 어떠냐면, 우리가 일단 알잖아. 그지? 1분 전에 너랑 지금의 너가 같은 건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아? 당연히 같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우린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는 알거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 라는 얘기가 지금 이 질문이 시작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오케이? 철학자들은 이런 인격 동일성 문제, 자, 인격 동일성 문제야. 인격 동일성 문제는 뭐야? 1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왜 같은가에 대한 얘기라는 게 인격 동일성 문제래. 우린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에 대한 얘기야. 합리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데카르트는, 들어봤죠? 저 데카르트 명언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지? 사실 이거는 솔직히 좀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쌤이 지금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지문에서도 사실 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나 계속 간접적으로 계속 언급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인격의 동일성이란 사유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인격의 동일성이 뭐랑 같은 말이라고? 사유가 동일하다랑 같은 얘기래. 그러니까 지금 이 사유랑 인격이 같다고 보는 거네, 그럼. 맞아? 생각이랑 인격이 같은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이런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데카르트가 신체와 정신을 각기 다른 독립적 실체로 보았다는 점을 던져야 된대. 데카르트는 신체랑 정신을 다른 거로 봤대요. 오케이. 자, 이걸 전제로 지금 블라블라블라 해서 결론은 뭐야? 사유가 인격이랑 같은 거다. 그리고 사유가 동일하다는 건 인격이 동일하다는 거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그지? 넌 이미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자, 이러한 전제 뭐라고? 신체와 정신이 다른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데카르트는 영혼의 존재를 추론해 나간대요. 영혼? 갑자기 영혼이 나와요? 영혼의 존재를 추론할 거야. 존재는 신체 없이도 사유를 계속할 수 있어. 오케이. 자, 뭐 신체가 우리가 없어 본 적은 없지만, 그지? 신체가 없어. 여도 생각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여기서 예시를 생각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문은 굉장히 라이트하게 이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시를 생각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꿈 어때? 꿈에서는 그 신체가 너의 신체가 아니지,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계속할 수 있잖아. 이런 얘기 생각해볼 수 있겠어? 자, 여기서 이렇게 꿈이라고 바로 생각해라 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근데 지금 글이 굉장히 피상적이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준 겁니다. 이는 존재란 신체 없이도 지속될 수 있어. 그리고 존재 지속이 신체 지속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신체는 약간 곁다리고 결국 존재라는 건 신체가 아닌 다른 거가 중요하다, 사유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뭐 얘기하는 거냐? 신체랑 정신을 구분했다는 이 전제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 그지? 정신이 사유를 하는 걸 테니까. 그지? 그 정신이 바로 영혼인가 봐 라는 생각. 오케이? 자,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 신체 이외의 다른 것이 반드시 존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지? 신체를 뺀 꿈 같은 거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영혼이야. 자, 그러니까 영혼이랑 정신은 그냥 같은 거라고 봐도 되겠네. 그죠?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유는 단 하나의 주관인 영혼에 귀속돼. 오케이, 단 하나의 주관? 이건 뭐 하는 표현일까? 단 하나의 주관인 영혼에 귀속된대. 이건 뭘까요, 이건? 주관? 그럼 주관이 여러 개일 수도 있나? 뭐 어쨌든 영혼이랑 주관도 같은 말이에요. 정신이랑 주관이랑 영혼을 그럼 난 데카르트에서는 싹 다 같은 말로 처리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영혼에 의해 존재가 지속돼. 왜? 생각이라는 건 영혼만이 하기 때문이야. 괜찮?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동일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데, 결국 지금 그러면 이 신체와 분리된 영혼에 대한 얘기네요.
그치? 근데 그게 뭐랑 같은 거야, 결국은? 정신이랑 같은 거야. 그죠? 얘가, 그리고 또 뭐, 하나의 주관? 뭐 이런 얘기를 했어. 이거 좀 낯선 표현이지만, 들고 가. 같은 말이니까. 자, 얘네들이 뭐야? 얘네들이 바로 사유를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사유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존재야. 뭐라고? 1초 전에 나랑 지금의 나가 동일한 이유는 사유가 같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봐. 영혼이랑 주관이, 정신이 같기 때문이야. 라는 단순한 얘기네요. 그죠? 데카르트는 딱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지, 그지? 되지? 자, 경험론의 전통에 서 있는 로크는, 자, 방금 아까 합리론의 대표적인 학자 이러더니 이번엔 경험론의 전통에 있는 로크예요. 자, 이번엔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뭐 이런 느낌의 합리론이었다면, 그지? 그래서 사유, 생각 이런 걸 갖고 왔다면 이번엔 경험론이야. 그럼 얘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겠지, 그지? 야, 근데 경험이랑 사유랑 같은 거니? 글쎄, 좀 다른 개념이긴 해, 그지? 자,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이란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가는 동일성을 의미한다. 네, 일단 여기서 나한테 쑥 들어온 건 얘야, 그죠? 근데 시간이 없이 경험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 특히 로크는 데카르트가 인격 동일성 문제에서 기억을 고려하지 않았어. 왜? 기억을 고려하지 않았어. 데카르트는 뭐가 중요하니까? 영혼만 같으면 돼. 생각하는 그 사유만 같으면 되고. 그지? 주관만 같으면 되고, 정신만 같으면 돼. 여서 기억을 딱히 고려하지 않았나 봐요. 오케이? 데카르트가 막 그렇게 심도 있게 나온 것 같진 않지만, 자, 근데 그런 거 달리 어때? 기억이라는 걸 인격 동일성의 중심축으로 강조했대. 자, 지금 경험론은 뭘 얘기하겠대? 기억을 얘기하겠대. 이게 지금 인격의 동일성이 제일 중요하대. 로크에 따르면 인격의 동일성은 심적 상태가 연속되느냐를 통해 증명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저번 지문에서 봤던 내용이긴 하지만 심적 상태, 일단 모른다고 쳐야겠지. 자, 심적 상태가 뭘까? 이러고 있는 거야. 심적 상태의 영속성이란 자기 자신에서 귀속시킬 수 있는 과거 행위나 생각들을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야, 이게 중요한 거네. 야, 근데 회상이랑 기억 같은 거 아니야? 야, 그냥 기억만 가져오면 되겠다. 그러면 기억을 해야 심적 상태가 연속된다는 얘기죠. 심적 상태는 마음이겠지. 그지? 기억이 동일하면 그럼 마음이 연속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은 곧 마음의 연속성이랑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한대요. 그죠? 그리고 이 마음의 연속성이란 기억의 연속성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자, 지금 둘이 같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기억으로서 심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심적 상태가 마음이 연속되는 것이 기억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 중이야. 그죠? 기억이 마음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연속성이 뭐랑 같은 거라고? 인격의 동일성이랑 같은 거래. 되죠? 그래서 왕자의 의식이 만약에 구두의 수성공 신체에 이전된 경우를 상상해보자. 자, 무슨 약간 영혼 이식술이에요. 뭐 그렇다 생각을 해봐. 자, 그럼 왕자의 의식이 왕자의 신체로부터 구동의 선수의 신체로 옮겨졌다 치더라도 그 의식이 왕자로서 행했던 행동들과 사고들의 사연을 기억하는 한에서 동일한 것이다. 오케이? 네. 야, 그럼 인격이 동일하다는 건 결국 마음이 동일한 거라서 기억하면 마음이 동일해져. 그지? 야, 그럼 이 로크는 약간 어떤 거야? 만약에 기억 상실증에 걸리잖아? 그러면 로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인 거네, 그냥. 그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3살 때의 나를 기억을 못하잖아? 그럼 3살 때의 나랑 지금의 나는 동일한 사람이 아닌 거네. 이게 로크의 입장인 것 같아. 돼요? 기억 하나로 설명하는 게 바로 로크의 입장을 정리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되죠? 자, 라이프니츠는, 자, 지금 세 명째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뭔가 좀 사람이 너무 많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잠깐 멈추고 앞에 뭔 내용 얘기했는지 간단하게 쌤이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쌤이 적는 게 딱 너 머릿속에 남을 정도,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쌤이 일부러 지금 순특한 화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요. 막 종이에 막 분석해가지고 내용 싹 이쁘게 정리하고 막 이런 건 당신이 시간 충분히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신 공부할 때도 일단 본인 손으로 적어보는 걸 먼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영상을 듣든 학원을 가든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일단 지금 내가 하는 건 너가 처음 읽었을 때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수능 국어 공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라이프니츠는 로크와 마찬가지로, 자, 이런 거 항상 주의해야 돼. 마찬가지로 라고 했다고 해서 같은 놈일 리가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정말 똑같은 애였잖아.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우리한테 이름을 전해 내릴 수 없어요. 그죠? 저 사람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지문에 붙어서 역사에 남았다는 건 뭔가 획을 긋는 일을 했기 때문이야. 오케이? 기다려야 돼. 뭐가 다른지. 심지어 네모까지 있잖아. 그지? 네모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힌트예요. 이 중요한 친구니까 잘 들어 이런 뜻이 아니야. 그지? 자, 로크와 마찬가지로 인격의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 보았어. 자, 마음의 연속성인 건 맞아. 그런 거 맞는데, 자, 여기가 더 중요하지. 뒤가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 과거의 행위나 사고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 증명된 건 아니야. 자, 겨우 기억 따위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오케이? 네. 자, 마음이 중요한 건 맞는데 기억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자,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그럼 이제 대안이 나오겠죠, 그죠?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뭔데 그럼?
개인이 겪었던 과거의 특정 경험에 대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치? 자, 이 로크 입장에선 그러면 그 특정 기억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여러분 웹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까먹어가지고 막 자기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 일진이었는데 뭐 까먹고 모범생이 뭐 이딴 것도 많잖아, 웹툰에. 그러면 로크 입장에선 다른 사람이다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경험 과정에서의 지각과 사유는, 자, 그 과정에서 지각한 것 그리고 사유한 것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지. 겨우 기억으로만 설명하지 마라. 기억 못하더라도 그게 뭔가 남긴 남았을 거 아니야. 너의 성격을 형성했을 것 아닌가. 그지? 기억이라는 것만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가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과거가 있겠지. 근데 그 둘이 다 성격에 기여한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배제할 수 없다는 거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까지 끌고 가야 된다. 개인의 다양한 지각과 사유가 개인의 의식이라는 하나의 실체에 어떤 흔적을 남긴대. 오케이. 야, 의식이라는 게 전제되나 봐. 이게 약간 데카르트 입장에서의 영혼과 약간 비스무리한 무언가죠. 그죠? 어쨌든 그 의식이라는 하나의 실체에 어떤 흔적을 남겨. 자, 이 흔적이 뭐예요? 영향을 남기는 그런 거겠지, 그지? 그리고 그 실체가 결국은 우리는 이 성격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지? 이 의식이랑 성격이라는 게 약간 비슷한 얘기겠지. 그리고 그 이후의 활동들의 연쇄적으로, 그지? 연쇄적으로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라이프니츠는 아까 로크보다 더 확장적이네. 내용이 더 크잖아, 그지? 로크는 너가 딱 기억나는 거기까지만이 너 거야. 인데 라이프니츠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기억에 기반한 걸 설명하는 것을 반대하고,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는 걸, 이건 인정한다고. 마음 상태의 연속성이라는 거 인정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미래의 연결관계 안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미래까지? 자, 쌤은 이게 약간 디테일처럼 들어왔어. 미래까지? 자, 어쨌든 라이프니츠는 기억 못하는 이것까지 복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럼으로써 전체, 기억나든 안 나든 전체의 모든 과거, 그 다음 그게 이어지는 현재, 그 다음 그게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 시간축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이프니츠는. 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아우, 이번에 네 번째야. 칸트예요. 그죠? 자, 칸트가 나왔어. 칸트는 뭐라 그러냐? 인격 동일성이란 심적 상태의 영속성으로 설명되긴 부족하고. 오케이. 자, 위에 있는 애들 거부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신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도 없어. 네, 초자연적 신은 뭐 나온 적도 없는데 뭐 이거 안 된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지금 로크와 라이프니츠를 반박하면서 들어가는 중인 것 같아. 특히 그는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전통에 입각하여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혼의 실제성을 확언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대. 잠깐만, 이게 뭐지? 특히 그는 데카르트를 깠다고? 방금 신적 상태의 연속성으로 이건 부족하다라고 지금 칸트가 나왔잖아요. 이건 지금 로크랑 라이프니츠 깐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지? 했거든? 근데 갑자기 특히 그는 방금 얘기했던 이거, 여러분, 특히란 말이 방금 이런 거로 설명하면 안 된다. 특히 그는 이라고 했으면 데카르트는 방금 얘기했던 것들 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어려워, 그지? 자, 문제로 내진 않았겠지. 문제로 내진 않았어. 자, 그러나 우리가 독해력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를 지금 내가 해보는 거야. 처음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자, 특히나 데카르트가 이랬던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지. 그러면 데카르트가 일단 이건 아니잖아. 데카르트가 얘인가 봐. 영혼이 왜 존재해요? 하는데 신이 만들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었나 봐. 정도 해볼 수 있겠지? 괜찮?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듣고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정도면 충분해. 자, 어쨌든 그는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전통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개념을 도출해서, 이게 그 아까 데카르트의 명언이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원어로는 코기토 에르고 줌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원문입니다. 자, 어쨌든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혼의 실제성을 확언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대.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생각한다. 자, 쌤이 이걸 갖고 오는 이유는요,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 철학 합리론이라는 걸 세운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의 사유가 곳곳에 인문 철학 질문에 곳곳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배경 지식을 들고 온 느낌의 수업이 될 수도 있겠으나 너네 머릿속에 좀 박아버리고 싶었거든. 지금 데카르트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데카르트는 사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은. 데카르트는. 오케이? 그래서 사유의 동일성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오케이? 네. 자, 다시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개념으로 영혼이 실제한다, 존재한다에 여기 생략된 말이 영혼이라는 뜻인가 봐.
괜찮지? 근데 지금 이렇게 쓰는 순간 데카르트의 말이 싹 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이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게 뭔 소리야? 연결성을 부정한 거 아닌가? 연결성을 부정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칸트에 따르면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영혼이야. 오케이, 맞죠, 그죠? 이건 데카르트에 따라도 맞죠? 이 영혼은 내부 감각의 대상이에요. 내부 감각의 대상이 뭔 소리야, 이게? 물체와 같은 외부의 감각 대상이 아니다. 오케이. 자, 영혼은 내부 감각 대상인데 물체는 외부를 지각하는 거래. 어렵지 않죠? 그죠? 내 내부를 감각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얘기고 물체는 외부 세상이니까 외부에 대한 감각이야. 감각은 여기서 오감이겠지, 그지? 여기서만 오감이겠지. 우리가 영혼을 맛보고 보고 그지? 만지고 하진 않으니까. 자, 영혼은 마음에 의해 인식되는 내부 감각의 대상이야. 오케이. 방금 했던 말 그대로고 물체는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되는 외부 감각, 야, 뭐야? 했던 말 또 하는 거네, 그죠? 자, 굉장히 친절한 글입니다. 한번 똑같이 다시 얘기해주고 있어. 내부 감각의 대상이고, 물체는 감각기관에, 이게 뭐야? 신체기관, 눈, 코, 입, 이런 것들이죠, 그죠? 오감을 만들 수 있는 그 신체 기관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 물체라는 건 감각기관에 의해서 지각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그죠? 자, 이러한 시각에서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는 내적 인식이 나를 지각할 수 있거나 나를 실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고 하대. 이거 무슨 뜻일까? 나는 생각한다는 내적 인식. 자, 일단 이거는 내적 인식인 방금 얘기한 이거죠, 그죠? 마음에 의해 인식된다라는 이거. 자, 그런데 나를 지각할 수 있다거나. 그래서 이게 처음엔 안 보이는데 지금 들어와. 이 지각이라는 단어가 물체에만 쓰인다는 것을. 그지? 처음엔 이렇게 안 들어왔는데 있다 보니까 지금 영혼에는 지각이란 말을 안 써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는 생각한다는 내적 인식, 이 내부 감각적인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이거는 지각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대. 그리고 나가 실제한다라는 뜻도 아니래요. 그죠? 내부 인식이 실제한다는 의미를 갖는 건 아니래. 그럼 실제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건 약간 칸트는 실제한다는 말을 물체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괜찮?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한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그건 맞지만 그것을 통해 영혼의 객관적인 속성, 실제성을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냥 이 실제라는 말이 칸트한테는 물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마음, 영혼에다가 실제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 같아. 돼요? 그러면서 뭘 까는 거야? 그런다고 존재하는 건 얘기가 다르지 라고 까는 것 같아. 오케이?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까지는 오케이, 뭐 나는 생각하지 맞지 인데 그러한 내적인 그런 생각하는 게 이렇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런 표현 쓰는 건 이건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야 라는 얘기가 칼트인 것 같아요. 돼요? 오케이. 네. 그런 건 불가능하고 오로지 영혼의 가능성, 영혼이 있을 수도 있나? 정도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래. 가능성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시각에 따르면 나는 생각한다는 것으로부터 다른 시간에 걸쳐 자아가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도출한 것도 불가능하게 돼.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영혼이 존재하다는 게 지금 칸트의 논변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이 논변을 지금 여기서 부순 거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한다가 데카르트가 끌고 간 거였잖아. 영혼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사유가 똑같겠지? 사유가 똑같으니까 일본엔 전에 나가 지금의 나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 근데 지금 이 끊겨서 영혼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잖아. 맞아? 칸트가 본 이거는 이러한 시각인 칸트에 따르면 영혼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사유하는 놈도 실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자아가 동일하다. 지금 데카르트는 영혼의 존재로서 영혼이 실제하니까 자아가 동일해. 왜? 영혼이 사유하니까 이렇게 갔었잖아. 근데 영혼이 실제하는 것 자체가 보장이 안 되면 이 얘기도 못 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데카르트는 영혼을 상정해서 그거로 사유를 설명하고 그거로 인격의 동일성 이런 걸 설명을 했는데 칸트가 지금 따지고 든 게 야, 영혼은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니까 데카르트의 그 이후의 얘기가 다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돼요? 여기까지가 뭐야? 칸트가 데카르트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되죠? 자, 그렇다면 칸트는 뭐라고 설명할까? 그지? 야, 비판했으면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칸트는 우리가 스스로 동일한 인격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 단 하나의 주관이 아닌 단 하나의 주관 기억나? 이거 뭐랑 같은 거였어? 이거 아까 데카르트에서 가져왔던 말 아니야? 단 하나의 주관 뭐야? 영혼, 정신. 맞아? 내가 너가 이게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넌 처음에 이거 읽을 때 그게 뭐예요? 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서야. 우리가 내가 처음 보는 걸 처음 본다고 인식할 줄 아는 것. 인문지음에서는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여기서 이어지거든. 하나의 영혼이 아님. 오케이? 하나의 정신이 아닌. 지금 칸트가 얘기하는 거 뭐야? 칸트는 여러 정신이자 여러 영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 오케이? 자, 선행하는 주관에서, 선행하는 영혼에서, 난 이렇게 읽고 있는 거야. 사유된 내용이 후행하는 주관에서, 후행하는 뭐? 영혼, 정신에
온전히 존재되고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 하에 사유된다면 구체적으로 막 납득은 안 가, 그지? 복수의 주관으로 구성된. 지금 어쨌든 칸트가 대안으로 제시한 건 뭐예요? 영혼과 정신이 하나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지, 그지? 복수다. 그죠? 주관. 오케이. 그게 동일한 나의 이름 하에 주가 된다면 그건 동일한 인격을 마주치는 것으로 의식한대. 뭐라고? 복수의 주관으로, 복수의 영혼으로. 일단 아무래도 이건 이게 과거의 영혼이고 현재의 영혼 아닌가 싶어. 그지? 그리고 그 많은 영혼들이 다 같이 합쳐져서 사회의 주체를 이루는 거지 단 하나의 주관이 아니래. 그런 걸로 동일한 인격을 마주치는 것을 의식한대, 사회 주체가. 네, 막 납득이 되진 않아요. 예시가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자, 이러한 칸트의 견해에 따라 후대의 학자인 스트로스는, 자, 스트로스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트로스는 이제 비판하거나 동의하겠지?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기반한 인격의 동일성이란 구체적 시공간을 살아가는 주체의 경험적 인식에서 동일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 뭐야? 얘는 그냥 그거 로크랑 라이프니츠의 그냥 이어받은 느낌이네, 그지? 쩔이네요, 그죠? 완전 디테일적인 정보네, 이거. 인정받을 만하다. 왜 이걸 부정하느냐? 복수의 주관을 상징하는 칸트의 견해는 철학적 상상이다. 야, 이것도 상상 아니야? 이거 증거 있어? 이런 내용이네, 그지? 스트로스는 너 이거 얘기하는 거 진짜 웃기다. 증거도 없는데.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네. 자, 지문이 짧으니까 그냥 문제까지 같이 후다닥 풀게요. 자, 1번. 문제가 너무 쉬워.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 자, 1번. 데카르트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별개다. 네, 그런 전제가 필요했고요. 2번. 네, 영혼이 존재하고요. 3번. 물체는 내부 감각의 대상인 뭐와 구분된다고? 영혼과 구분된다고. 그지? 4번. 칸트는 영혼이 실제하지 않으며 이렇게 얘기해도 돼? 영혼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결국 자기는 복수의 영혼 얘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영혼의 가능성 정도가 있는데 그걸 실제한다고 실제한다 혹은 실제하지 않는다 라고 단정 짓는 순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케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단정하는 순간 얘는 이미 오답 선지인 거야. 그러니까 오답인 거야. 잘못된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인격 동일성을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지, 그지? 얘는 뭐로 설명했어? 이게 복수인 것이다 로 설명했었어.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틀린 말이 되겠다. 오케이? 네. 칸트는 상상하는 것이다 라고 스트로스니 비판했었죠. 자, 그 다음 2번. 라이프니츠의 견해에 대해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라이프니츠가 어떤 거였지? 라이프니츠는 경험론인 로크를 이어받아서 약간 유사한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어? 이 마음의 연속성, 그지? 심적 상태의 연속성, 이거는 인정한다 이거야. 근데 뭐가 달랐어, 로크랑? 그저 기억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과 기억나는 모든 과거를 다 포함해야 되고 심지어는 모두 현재도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지는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들어오진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한 거였지, 라이프니츠가. 오케이? 되죠? 자, 1번. 경험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로크의 견해와 그 부분에서는 유사한 거겠지, 대립이 아니라. 네, 답이 선지가 굉장히 유치하죠. 2번.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실체를 전제하였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의 견해와 유사한 면이 있다.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사유는 사유랑 영혼은 다른 개념이지. 그치? 영혼이 사유하는 거니까.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실체. 이건 가능하지, 그지? 자, 실체가 어떤 거야? 지금 이거 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지? 데카르트의 견해. 데카르트는 뭘 전제했어요? 영혼을 전제했죠. 그죠? 그러면 이번 선지가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진 않았을 거고, 아마 약간 패스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나머지 선지가 다 말이 안 돼서 답을 골랐으면, 네, 문제 없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쓰이진 않았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랑, 대조되는 느낌으로 글이 써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지 보자마자 답이네! 하고 고르기는 조금 불편했을 것 같기도 해. 하지만 틀리지 않다. 문제 없다. 얘도 실체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죠?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 그랬는데, 그지? 읽으면서 쌤이 그런 얘기했는데 기억날지 몰라. 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쌤이, 야, 그럼 이거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영혼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런 사유예요. 그런 생각이에요. 되죠? 네. 3, 4, 5번은 알아서 혼자 해보시고. 자, 그나마 조금 의미 있는 문제. 네. 3번. 기억에서 D가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한 문장. 자, 기억. 이거 누구랑 누가? 로크랑 라이프니츠가 동의할 만한 내용이네. 그지? 그 다음. 모든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주관만이 존재한다. 일단 이건 그러면 칸트 빼고 칸트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싹 다 안 되겠죠. 거꾸로 얘기했네. 미안. 자, 칸트 빼고 다 동의하겠죠. 그죠? 칸트 빼고 다 동의할 거야. 칸트는 여러 주관이 있는데요? 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주관이 있다. 그지? 그리고 그게 기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주관, 바로 그것이 영혼 뭐 이랬었고. 그지? 칸트 빼고 다 동의할 내용이에요. 오케이? 칸트만 아니라고 할 거야 이거. 그 다음 디귿.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통해 영혼을 실제로 증명할 수 없다. 자, 이거 칸트가 한 얘기네 그냥. 그지? 됐죠? 네.
자, 2번. 라이프니치는 니은에 동의하지 않겠군. 칸트 빼곤 다 동의할 겁니다. 3번. 데카르트는 기업과 디귿에 동의하기군. 디귿에 동의해버리면 데카르트는 자기 논지를 전제부터 깨부수게 되죠. 4번. 칸트는 니은에 동의하지 않고 디귿에 동의하기군. 네. 이쁜 선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출 변형이랍시고 만든 문제인데 네, 굉장히 가볍게 나왔어요. 네. 5번. 스트러스는 기업과 니은에 모두 동의하지 않겠군. 일단 니은은 이거 동의해야지. 칸트 빼고 다 동의해야지. 그지? 왜? 칸트의 복수적인 그런 상상은 웃긴 상상이다라고 얘기한 게 스트러스였잖아. 기억은 어때? 스트러스는 지금 내가 읽기로는 완전 그 글 끝나기 직전에 나온 거다 보니까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나올 시간이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읽은 스트로스는 로크랑 라이프니츠에 비해서 딱히 다른 바가 없다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스트로스도 넣어줘도 상관없을 것 같다. 오케이? 네. 둘 다 동의하겠지. 되죠? 자, 그 다음 4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A는 병에 걸려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A를 사랑한 B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찾아서 A를 데리러 갔는데 A가 수술을 받기 직전에는 B는 A에게 수술을 받으면 살 수는 있는데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아, 이거네. 야, 이거 뭐야? 로크랑 그지? 로크가 일단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할 거야? 야, 넌 그럼 수술 받으면 다른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고백했다. 자, 그러자 A는 수술을 받은 후에는 본래 자신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야, 그러면 A는 로크네? 괜찮? 물론 이게 로크랑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거나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나는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야. 뭐랬는지 알겠어요? 로크라고 읽어도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돼요? 자, B의 오랜 설득 끝에 A는 수술을 받았어. 오케이, 치료했는데 기억이 없어서요. 자, A는 B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당당하면서도 다정한 A의 성격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대. 이거 누가 얘기할 거야? 이거 바로 라이프니치가. 이거 봐. 야, 너 기억 못해도 성격이 남는다니까? 라이프니치의 딱 하나의 키워드는 성격이었잖아. 로크는 뭐였어? 기억이었고. 되지? 그래서 자, 그리고 A를 예전과 여자친구 사랑했다. 네, 그리고 A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학습해 나갔대. 이건 로크가 약간 얘기하기 어려워져요. 기억이 나는 것, 학습하면 안 되는가? 막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과거의 삶의 모습을 되찾고자 했고 B를 사랑하게 됐대. 네. 1번. A가 수술을 받게 되면 본래 자신이 하게 된다라는 것은 기억의 연속도, 그치? 로크처럼 이해한 거잖아. 그치? 2번. A가 수술하면 살 수 있는데도 수술을 거부했어. 는 로크의 입장이기 때문이지. 그치? 기억을 못하면, 그건 내가 아니니까. 난 죽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신체의 지속이 없이도 영혼의 지속은 가능하다. 자, 이거 누구예요? 데카르트죠. 갑자기 데카르트가 뜬금없이 튀어나왔어요. 답은 2번이겠죠. 오케이? 안 어렵죠, 그죠? 3, 4, 5번 선지도 이쁩니다. 굉장히 잘 쓴 선지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맞지라는 판단을 한 번씩 해보길 바래. 오케이? 네, 5번 답, 개소리 2번.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굉장히 쉬운 지문이지만, 문제도 너무너무 쉽지만, 이 정도면 한 8분 컷 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지금 인문지문 계속하면서 뭐 하는 거야? 문단 넘어가기 직전에 이런 얘기네. 이런 얘기네. 이 정도로 지금 정리하면서 가는 이런 연습들 하는 겁니다. 그지? 네, 여기까지 해서 인문